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분야의 전설적인 고전이죠. 제랄드 와인버그, 제랄드 제이 와인버그의 역작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QSM 시리즈 중 일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부분은 시리즈의 세 번째 몰륨, 일치적 행동, Congruent Action의 서문, 프리페이스인데요. 이 QSM 시리즈가 종이책으로는 4권인데 전자책으로는 무려 9권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방대하죠. 네, 그 자체로 뭐랄까 거대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하하,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수많은 기술 서적 속에서 와인버그가 왜 관리자의 내면,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에 집중했는지 그 핵심 철학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서문은 그냥 책의 머릿말이 아니에요. 와인버그가 평생에 걸쳐 탐구한 훌륭한 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의 선언문이나 다름없죠. 선언문이요? 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인용문으로 문을 열어요. 할리 데이비슨의 CEO였던 본 빌즈, 원 빌스의 말인데요. 우리 경쟁력 부족의 핵심 원인은 형편없는 경영이었습니다. 와,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한데요? 그렇죠. 그는 이어져 이렇게 말해요. 일본인들이 우리를 압도한 건 그들이 더 나은 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봇공학이나 문화, 아침 체조나 회사 노래가 아니었어요. 자기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전문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아, 이 말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논의의 핵심을 그냥 관통하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도 지금도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끄는 관리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요즘 수많은 팀들이 지라, 슬랙, CI/CD 파이프라인 같은 최첨단 도구를 쓰잖아요. 네네, 다 쓰죠. 그런데도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팀원들은 번아웃에 시달린단 말이죠. 와인버그는 수십 년 전에 이미 그 이유를 간파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쓰는 관리자의 내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버그가 훌륭한 관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근본적인 능력을 제시하는 거군요. 네, 이 세 가지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능력부터 한번 살펴보죠. 복잡한 상황을 이해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되는지 관찰하고 행동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능력. 이게 바로 일권의 주제였던 시스템적 사고, 시스템 싱킹 맞죠? 네, 맞습니다. 시스템적 사고의 핵심은 한마디로 숲을 보는 능력이에요. 숲을 보는 능력이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싼 모든 연결고리를 함께 보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어떤 개발자가 계속 버그를 내면 그 개발자 개인의 실력 문제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혹시 그에게 비현실적인 마감일 압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술 부채가 쌓인 코드를 다루고 있었는지 팀 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모든 시스템을 함께 살펴보는 것. 이런 게 시스템적 사고겠네요? 와, 완벽한 예시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리는 대신 그 사람이 속한 환경과 관계의 총체, 즉 시스템에서 원인을 찾는 관점이죠. 이게 훌륭한 관리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졌다고 쳐요. 그런데 시스템은 끊임없이 수많은 정보와 노이즈를 만들어내잖아요. 관리자는 그 속에서 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이게 아마 두 번째 능력과 관련이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능력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고 효과적인 적응 행동의 관점에서 그 관찰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네. 이게 이권의 주제인 일착 측정, First Order Measurement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숫자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이죠. 숨겨진 의미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와인버그가 이권에서 드는 비유 중에 폴리네시아의 길잡이, 웨이파인더 이야기가 있어요. 길잡이요? 네, 이 사람들은 나침반이나 GPS 없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을 찾아 항해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별을 보지 않을까요? 별도 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파도의 미세한 일렁임, 구름의 색과 모양, 바닷물의 온도 변화, 심지어 특정 지역에만 사는 새의 움직임까지 수백 가지의 미묘한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읽어냅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데이터 모델이 있는 거죠. 아. 와인버그는 훌륭한 관리자가 바로 이 길잡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해요. 와, 그 길잡이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단순히 대시보드에 뜨는 쥐라 티켓 개수나 코드 커밋 횟수 같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팀원들의 표정, 미팅 분위기, 슬랙에서 오가는 미묘한 농담의 뉘앙스, 갑자기 조용해진 팀원의 태도 같은 그런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감지하는 인간 센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모든 것이 시스템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측정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죠? 만약 그 인간 센서 자체가 고장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센서가 왜곡된 값을 읽어낸다면요? 센서가 고장났다. 아, 그게 바로 세 번째 능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세 번째 능력이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혼란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조차도 어려운 대인관계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 와인버그는 이걸 일치적 행동, congruent a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잠시만요. 혼란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요? 솔직히 이건 기술서적이 아니라 심리학 책에나 나올 법한 내용 아닌가요? 소프트웨어 관리자가 왜 갑자기 감정 컨트롤 훈련까지 받아야 하는 거죠? 이건 좀 뜬금없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 뜬금없는 지점이 와인버그의 가장 위대한 통찰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게 바로 이 책의 핵심적인 전언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라는 인간 센서가 자신의 혼란,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에 압도당하는 순간 그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왜곡되기 시작하거든요. 정보가 왜곡된다. 네. 팀원의 건설적인 비판이 개인적인 공격으로 들리고 작은 실수가 세상이 무너질 재앙처럼 느껴지는 거죠. 고장난 센서에 들어온 정보는 쓰레기일 뿐이고 그 쓰레기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관리자의 감정이 필터 역할을 하는데 그 필터가 오염되어 있으면 모든 데이터가 오염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일치적 행동, congruent action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불일치적인 관리자와 일치적인 관리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죠. 중요한 제품 출시를 하루 앞두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버그가 발견돼서요. 아,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때 불일치적, 인컨그루언트 관리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 속으로는 망했다. 이건 내 책임으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상사한테 깨지겠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 두려움을 감추고 분노를 표출하죠. 대체 누구야? 이거 테스트한 사람 누구야? 당장 다들 남아. 오늘 밤새서라도 해결해. 라고 소리칩니다. 어휴, 딱 상상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 관리자의 내면, 즉 두려움과 외부 행동, 즉 분노와 비난은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불일치적 행동입니다. 네네. 이런 행동은 팀원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대신 책임 회피에 급급하게 만들죠.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일치적, congruent 관리자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일치적 관리자도 당연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도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먼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인정해요. 아, 출시가 늦어질까 봐 불안하고 팀원들에게 실망스럽네. 자기 감정을 먼저 인정한다. 네. 그런 다음 자신의 내면 상태와 일치하는 행동을 합니다. 팀원들을 모아놓고 침착하게 말하죠.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네요. 저도 솔직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비난할 시간을 가질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뭐죠? 이 버그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원인을 찾아봅시다. 다 같이 집중해서 해결해봐요. 와,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느껴지네요. 불일치적인 관리자는 자기 안의 공포를 팀에 전염시켜서 시스템 전체를 패닉에 빠뜨리는군요. 자기 감정이 또 하나의 버그가 되는 셈이에요. 맞아요. 반면에 일치적인 관리자는 그 공포를 스스로 막아내는, 뭐랄까,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거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감정의 방화벽. 와인버그는 이런 관리자를 사이버네틱 제어 시스템에 비유해요. 시스템은 실제 성과와 원하는 성과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치적인 관리자는 그 정보를 일치적으로 처리, process that information congruently 해요. 즉, 자신의 감정적인 찌꺼기로 데이터를 오염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출력하는 거죠. 아, 그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정보 처리 장치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센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연결해보니 왜 그렇게 많은 관리자들이 새로운 방법론이나 도구에 집착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에자일, 스크럼, kanban 아니면 뭐 최신 협업 툴 같은 거요. 네네. 사실은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자꾸 외부에서 쉽고 빠른 해결책을 찾는 거군요. 이게 바로 와인버그가 프레드 브룩스를 인용하며 말한 은탄화는 없다. There is no silver bullet.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 은탄환, 실버 bullet이라는 환상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문제, 관리의 문제를 기술적인 도구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이죠. 착각이다. 네. 와인버그는 그런 환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진짜 해결책은 관리, 매니지먼트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해요. 서문에서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경영은 다른 어떤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기술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가장 유능한 관리자라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 의미심장하네요. 관리직은 단순히 개발에 잘하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코딩과 관리는 완전히 다른 전문 분야라는 선언입니다. 의사나 변호사처럼 관리자도 그에 맞는 고유한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이 바로 앞서 말한 세 가지 능력, 특히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어려운 감정적 상황 속에서도 일치적 행동, 컨그루언트 액션을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 책 일치적 행동은 관리자가 되려는 사람들 혹은 이미 관리자이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자 훈련 매뉴얼인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랄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3권의 서문을 통해 훌륭한 관리의 핵심이 외부에 번지르르한 기술이나 도구가 아니라 관리자 자신의 내적 성숙과 일치적 행동에 있다는 깊은 통찰을 살펴봤습니다. 네.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시적인 눈, 현상의 이면을 읽어내는 섬세한 관찰력, 그리고 어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행동하는 내면의 힘,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 관리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이 서문은 오늘날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관리자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외부에서 반짝이는 은탄환을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추고 먼저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도구를 깊이 들여다보고 개발하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서문에 담긴 와인버그의 마지막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그대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조직에 일치적인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 일치적인 관리자가 되기 위해 당신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어 원문으로는 What are you doing to bring congruent management to your organization? And what are you doing for yourself to become a more congruent manager?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